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불암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에너지를 뿜뿜 해주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김진 에너지 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하루도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이 많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뭐 이제 화도 많이 나고 이런데 한덕수라는 사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선출된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근데 몰랐어요? 예, 예. 이렇게 할 줄 몰랐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일단 저는 언제냐. 예, 제가 예.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 조금 예. 타이밍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 타이밍이 네. 빠른 거는 저는 그 빠른 거에는 우리가 오늘 얘기할 예. 개헌 이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의장님이 던지셨지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불가능하고 불순한 이런 동기에서 한 게 뭐냐면 저쪽에서는 지금 공격 모드로 벌써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파면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틀 만에 이쪽에서 말하자면 깐을 주니까 저쪽에서는 이때다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는 이번 주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상목 그리고 저기 한덕수에 네. 대해서는 약간 지금 국회에서 약간 숨을 쉬는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를 해가지고 저는 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점 되리라 했는데 이걸 빨리 이렇게 한 거는 보면은 저쪽에서 기회를 본 겁니다. 네. 왜냐면 이쪽을 흐트러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럴 줄 몰랐어요? 나는 망원혁이를 처음부터 빼놓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빼놓은 거예요. 물론 8대 8명만 가지고 심판할 수 있게 그래서 정확하게 6대 3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가 많지만은 네. 이건 그냥 그렇게 빼놓음으로 해서 자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것도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뭔가를 알박기로 해놓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알박기 할 때 그럴 때 딱 쓰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마흔역 해줄게. 예. 그러니까 해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는 나중에 임명할 때 같이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흔역은 먼저 했더라고. 그것도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예. 하나하나 다 도는 거. 그건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죠? 탄핵 안 당하려고. 탄핵 안 당하려고. 탄핵 안 당하려고. 예, 지금 예. 왜냐하면 지금 그거 알잖아요. 마흔역을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거는 그건 위헌이다. 그래서 네. 최성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상당 시간이라고 하는데 벌써 지금 열흘이 뭐야? 지금 뭐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마흔역 이거 하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다 작전인데 우리 작전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네.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뻔뻔하게 굴어? 니네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해? 이렇게 막 분노할 일은 아니고 쟤네들은 그렇게 당연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거는 참 이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는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열흘 전까지만 해도 5대 3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네. 그냥 막 끓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헌재의 구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이번에 시민들이 다 아셨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게 윤석열 임기 중에 만약 파면이 안 됐으면은 네. 임기 중에 대법관의 과반수 이상뿐만이 아니라 저 헌재에도 4명인가 5명인가를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자기네들 편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민사회에서는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스스로 몰락하는 바람에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건데 그거라도 이제 건지자 이거지.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건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 자꾸 던져줌으로 해서 여기를 이반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럼요. 해야 되는지를 그것만 하면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가처분 신청은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냈고 네. 그거는
그거는 저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는 게 우리가 그 저 방통위 네. 2명만 가지고 한 EBS 사장에 대해서도 그 행정처분이 내렸단 말이죠. 네. 이거는 저거 해서 그래서 이게 아까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중간에 끊겼는데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거냐뿐만이 아니라 추천할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거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임명은 할 수 있다고 다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출된 자가 예. 추천을 받고 국회에서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건 당연하게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했는데 과연 추천할 권리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거 안 했습니다. 예. 그죠? 예, 안 그래서 그때도 8대 0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걸 해놓는 거가 말이 되네. 이거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봐야 될 일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는 사실은 행정심판에서 하기는 좀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예, 예, 예. 이거야말로 이제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데 예. 헌법재판소의 지금 구성이 시간도 짧거니와 지금 이제 40여 재판관을 임명함으로 해서 일단 7명은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 그잖아요. 2명이 사퇴하더라도 7명이면 심판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내부의 구성이 이제 약간 까리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지금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4대 3 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로 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정권 교체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저는 왜 최성목하고 저 한덕수를 지난 주일에 저 탄핵을 안 했느냐. 최성목이라도 먼저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도 우원식 의장의 저 반발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도 가지고는 이게 탄핵이 되겠느냐. 어차피 심판에서 탄핵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있지만 일단은 이거는 기세 싸움이에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헌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최상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네. 둘 다. 둘 다 탄핵해야 된다. 둘 다. 그런 상황에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탄핵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자 이건 사람마다 성격이 참 다른데 저는요 예. 뭘 이기고 났을 때는 그때 바짝 긴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야 뭐가 올 거다. 예. 어저께 월요일부터 아니면 일요일부터 일요일 날 그 저기 하면서 그 예. 기자회견 하면서 막 이쪽에서 저기 갔어야 돼. 우리 국회에서는 뭘 할 거고 상설특검에 대해서 뭘 할 거고 지금 뭐가 위헌적인 게 돼 있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정말 지금도 화가 나는 게 바보같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국회의장님한테 아니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나중에도 또 나왔겠지만 조국 혁신당에서는 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니까 이건 지금 다 같이 표현이 야 떡밥에만 다들 관심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버리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저 일요일 날 민주당에서 나온 메시지도 좀 센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반격이 들어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일요일부터 막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내란 수계는 아직도 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나온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지지자들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내란 동조 세력들이 여전히 자기 포스트에 가 있고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포스트 받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그렇습니다. 한덕수가 지명을 한 게 2명을 지명한 행위가 탄핵을 하는 행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선출되지 않은 자가 네. 추천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탄핵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덕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뭘 지금- 노리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예. 다 같이 그러니까 두 개 아니에요. 위협을 받았거나 예. 협박이 있거나 예. 두 개가 다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위협받은 거는 말이야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 예. 아니면 내란을 가담했던 세력들이 압력을 넣을 거 아니야. 한덕수 너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우리 말 들어줘야 된다. 이거 해다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국힘 쪽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금 자기네들 저게 없으니까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네. 한덕수한테 자꾸 입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거기에서 존재감을 좀 발휘하려고 하는 그것도 예. 두 개가 다 작용할 수 있죠.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이번 거로 봐서 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한덕수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 전에는 네. 우리가 이 사람이 그래도 영예롭게 내란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이 대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으니까 예. 지금요 역풍 걱정하지 말고 진군해야 됩니다. 자칫했다가는 되치게 당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한 거 말고 다른 형태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라고 인사청문회는 안 했어요. 지연은 네. 시킬 수 있죠. 그렇죠. 지연은 시킬 수 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뭐냐면은 예.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예, 바로 예. 뭐 너무 들어와서 그런데 예, 예. 거기에다가 예. 그거 한 사람이 이완규가 뭐냐고 그러니까요. 법제처장. 이완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거죠. 이완규는요 어떤 예. 친구냐 하면은 이완규가 뭐 무슨 일을 해 법제처장은 사실 별거 아닌 직책인데 네. 그동안 이 내란에 관련돼서도 국회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한 것도 많이 보셨겠습니다. 가장 한심한 게 뭐냐면은 바로 내란이 일어난 12월 4일 일어난 바로 다음 날 네. 안가에서 만난 네. 4인방 중에 한 한 사람입니다. 명이죠. 네, 그 사람이 그때 누구 만났느냐? 박성재 예. 법무부 장관, 예. 그다음에 이상민 음. 행자부 장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였죠? 김명현은 아니고 그때가 이완규 이완규하고 또 하나가 심우정이 뭐 아니야 모르겠- 심우정이 기억은-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네 명이 명이서 만나서 만났는데 그때 무슨 예. 얘기 했겠어요? 자 이거 이제 다 드러났다겠어요? 아니면 야 사고가 났는데 뒤투습을 어떻게 해야지? 이 얘기 하지 그럴 않았겠습니까? 가능성 있죠. 그렇게 네.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헌재에다가 갖다 앉혀놔요? 이거는 마치 최상목이 예. 자기가 경제수장이고 환율을 방어하는 직책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예. 국채에 투자함으로 해서 환율 방어를 제대로 안 할 거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럴 거라는 거하고 똑같은 위험이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완규는 뭐냐면 우리가 요번에 이거는 있었잖아요. 요번에 5대3이라고 얘기 나왔을 때 예. 김복형이나 음. 아니면은 그 정영식이나 예. 아니면은 조한창이나 그래도 마지막에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기를 할 거다. 아무리 네. 보수 쪽에서 저기 했지만 근데 이완규에 대해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한 거겠지. 저 사람은 항상 보수 쪽으로 편을 들 거다. 네. 그러면 저쪽에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게요. 그동안 저도 뭐 법 쪽에는 잘 모르요. 법 쪽에서 계속 예. 걱정을 했던 게 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예. 중요한 대법관 포스트들을 과반수 이상 임명한다. 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4명을 임명을 한다. 예. 야 이렇게 되면은 과반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더랬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야 이건 뭐 탄핵도 하기 어렵고 막 이럴 줄 모르겠는데 예.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보수적인 쪽에 판결이 많이 나오는 거죠.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현실이 돼가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건 뭐냐면은 이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정권이 탄생을 한다. 민주정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넣을 거예요. 그러겠죠. 너 우리가 이거는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하면은 헌재에 가면은 탄핵 당할지도 몰라. 가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뭐 맨날 국힘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예. 기소하고 음. 그다음에 헌재에다가 뭐 넣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괴롭힐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거니까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권한쟁의 심판은 법적인 절차고 탄핵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최상 한덕수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아놔야 임명을 네. 못하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이 일만이 아닐 거니까. 예. 이 일만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되는 뭐냐면 그리고 이거를 만약 오케이를 하잖아요. 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앞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자제해야 될 예. 인사권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알박기를 시도를 해놓을 그러겠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두 사람 다.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간다라고 하는 저기를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헌재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 우리가 지금 요번에 굉장히 헌재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도 그 다음에 헌재의 기능이 이런 걸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헌재의 8명 또는 때로는 9명의 이 판단에 국가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도 국민들의 생각에 굉장히 저희가 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자 어쨌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오늘 2명의 헌재 재판관들을 지명을 했는데 그건 대통령이 지명하게 있는 자리를 지금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될 권한을 행사해야 될 사람이 적극적으로 인사를 지명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야 되는 게 정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네. 상황입니다. 뭐 네.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아니 근데 좀 몰랐나? 저는 저기 했는데 조금 빨랐다는 것뿐이지. 왜냐면요 예.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 20일 정도의 인사청문회 저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저기 지나고 나면 임명할 수 있을 걸?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인사청문회 안 하면 또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2번인가 하고 인사청문회 계속 안 하면 그냥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을 해서 네. 이 사람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그 사이에 저는 저기지만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에 대한 예. 그거를 어떻게 저 법을 바꾸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고민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요. 왜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국회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금 유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국무총리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뭐 헌법재판관이나 뭐 대법관이건 뭐 다른 장관이건 예.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인사청문회만 한 거 이렇게 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은 그 중에서 특히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저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헌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이건 개별 법에 관련된 사안이니까 이거는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국회 네. 동의에 관련된 사안을 좀 빨리 손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지 많다고 민주당님. 저는 지금 어제 딴 데 방송에 갔다가 예. 민주당 제대로 일 못한다고 제가 막 야단 맞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랬어요?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쪽은 살아남기 위해서 예. 온갖 짓들을 합니다. 온갖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란에 대한 앞으로 이제 내란 특검 뭐 상설 특검뿐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네. 여러 가지 여죄들이 밝혀지고 네. 그게 기소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환을 예. 대비를 해두는 게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2달 이제는 55일 정도 남았으니까 예. 그때 대비해둘 건 다 대비해두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저 한덕수는 예. 말도 안 되게 거부권 행사하고 그럴 거예요. 뭐 내란 특검에 대한 거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는 왜냐하면 지금 역풍 걱정하는 것 때문에 예. 지금 뭐 이쪽에서 세게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는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 정말 민주당의 정권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지금 내란 세력들을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하나 파면한 것뿐이 없어요. 없죠. 나머지는 네, 여전히 네, 밖에 네. 나와서 돌아다니고 앉았고 근데 그렇죠. 전화 걸고 있고 네. 관저에서는 빠져나오지 않고 있고 네. 지금도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내버려서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덕수가 던진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뭐라고 이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어쨌든 결론은 가처분 신청도 하는 거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탄핵을 해서 한덕수가 더 이상 지명은 한 상태지만 임명은 하지 않은 거니까 네. 시간이 일단 있잖아요. 인사청문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한덕수를 탄핵시켜서 이걸 멈추게 세워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리고 사이에 하여튼 입법 필요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있으면 예.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일은 6월 3일로 오늘 그거는 확정이 어저께 됐습니다. 그렇죠. 국무회의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그리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으니까 한덕수는 거기까지 하면 돼요. 이제 뭐 일단 대통령 선거일도 정해졌고 네. 그건 뭐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역할은 그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이 권한대행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한대행을 맡은 그때 기자회견할 때 기억나세요? 그때 임명 왜 안 하냐고 그랬거든요. 헌재 재판관들 왜 임명을 안 하고 그랬지 한다는 소리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권한대행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래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이제 와서 짓입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예. 정말 제가 요새 정말 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말 역해요. 정말 욕식이 나와. 정말 한덕수는 예. 한덕수는 정말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어린 반푼어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유, 끔찍해. 정말. 어쨌든 화가 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던져놔가지고 이것도 좀 파장인데 물론 뭐 약간 정리가 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받지 않기로 했고 내란 정신이 먼저다. 우원식 의장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님도 정무적인 뭐 예전부터 그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저기 뭐야. 근데 지금 요번에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님은 상당히 예. 틀이 잘 짜여져 있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제도적인 틀에서는 역할을 잘하시는 분인데 예. 그야말로 상상력이나 창의성이나 아니면 도전이나 모험이나 이런 걸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치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의문표가 붙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요. 지금 이거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모험을 한 거기 때문에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도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난 4개월 동안 네. 12월 3일 밤에 저기를 넘어가던 담장을 넘어가던 그 장면부터 탄핵을 이끌어내던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있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이런 거를 왜 하셨을까? 네. 뭐 그거에 대한 해석은 뭐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개인의 일종의 국회의장으로서의 공명심. 예. 이게 상당히 있어요. 국회의장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장병은 뭐냐면은 뭡니까? 의장병은 그래도 내가 국회의장이라 됐는데 네. 필요한 과제를 좀 풀어내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은 헌법을 고치는 게 가장 커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8년 전에도 네. 똑같이 그때도 탄핵 때 박근혜 탄핵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있었습니다. 네. 정세균 의장이 네. 이번 기회에 아예 개헌을 하자. 그때도 우리 지금과 같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저앉혔던 거고요. 지금도 이번에는 특히 우원식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개인의 공명심이 작동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예. 어떤 세력들에 포획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꽁심이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있잖아요. 같이 노시는 분들. 아이고 저도 나이로 봐서는 원로급 의장 절대로 같이 가서 안 노는 게 저는 하여튼 죽을 때까지 현역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원로들이 되면 원로병이 또 있어요.
아 원로들의 그 뭐냐면은 야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크게 뭘 해놓는다. 아마 그 원로들의 설득과 협박과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거에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로 저는 딱 얘기합니다.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불순하다. 음. 불가능한 거는 뭐 어저께도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일단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않는 네. 한은 11일까지 국민투표법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11일까지 고치려고 그러니 며칠 남았어? 못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8년 전에는 국민투표법이 여기에 예. 아니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관련된 규정이 예. 8년 전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전 투표에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국민투표하면은 야 그리고 내가 내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딱 하나를 정해서 그거에 안을. 대한 OX만 그렇죠. 치는 거거든요. 안을 정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책임 총리제도 넣고 뭐 4년제 중임제도 넣고 내각제도 넣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누가 정하냐? 몇 사람이 앉아서 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몇 사람이 앉아서 특위에서. 정하는 거는 이거는 몇 사람이 정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모여서 그렇죠. 위원회 네, 모여가지고 특위가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특히 저거 했던 거 우리가 37년 전에 예. 87 헌법을 만들었던 거여서 한 38년 전인가? 예. 그때 했던 건 뭐냐면 그때는 야 직접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열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다 묻어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건데 예. 지금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꼭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 단시간에 국민들한테 제대로 의견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국민 저기 모여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진짜 불순한 건 뭐냐? 예. 이거 딱 이렇게 저는 얘기해. 이재명만 빼고 하자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의 힘을 빼자.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빼자는 거 하고 이 두 가지가 불순한 거지. 네. 그잖아요. 예. 아니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거 딱 나오자마자 다 같이 저기 이거에 대해서 다 여태까지 개헌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 그 같이 놀던 원로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명. 예. 왜냐하면 극히 지지세가 약한 사람들, 정치적인 존재감이 약한 사람들, 예. 그다음에 국힘 쪽에서도 존재감이 약하던 사람들을 뭐 3년으로 줄이자, 뭐 운운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저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만 오케이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한동훈이고 오세훈이고 막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재명만 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래서 자격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예. 이런 불순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예.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는 못 막을 것 같아. 그렇지만 아마도 예. 투표 지지율은 조금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지지율이 좀 덜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책임 총리제니 이런 거를 막 난리들을 쳐. 예. 그러면은 책임 총리제 같은 거 안 한다고 이재명이 뭐 제왕적 뭐 대통령의 저기를 휘두른다 뭐 운운하면서 또 막 저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불순한 겁니다. 저는요. 예. 저는 강력한 내각제 반대자고요. 예. 내각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책임 총리제는 변형된 내각제입니다. 변형된 내각제다. 그동안 예. 책임 총리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건 뭔줄 알아? 뭐예요? 다선 의원들. 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기득권이 돼 있는 사람들. 이건 뭐냐? 우리가 뽑을게. 음. 왜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총리 추천제를 하재? 그때 이재명 대표도 이 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기득권에 맞아면은 어쩔 수가 없이 그런 안을 내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거는 예. 그렇게 되면은 야 우리나라가 무슨 죄예요? 우리나라가 총리제입니까? 내각제입니까?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지.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모든 국민이 선호를 합니다. 예. 대통령제의 이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정과 외교 안보와 안전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네. 그 왜 저기 그 맨 처음에 재헌입법 할 때 그 우스꽝스러운 몇 사람들이 그 재헌입법 만들다가 가만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이승만이고 네.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야 이렇게 놔뒀다가는 좀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 총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그 기득권들의 다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권력 체제가 아주 이상한 짬뽕이에요. 대통령제 플러스 총리제의 내각제 이상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통치 체제와 대통령의 책임을 줄이는 거예요. 네. 왜 박근혜가 저렇게 개은음을 피울 수 있었습니까? 그래 총리 알아서 해줘. 나 그냥 의전 총리도 해주고 나가서 뭐 네. 사과도 내 대신 해주고 이런 거예요. 윤석열 맨날 한덕수한테 밀어놓고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그리고 자기는 뭐 커다란 뭐를 해야 된다 이러고서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부통령 있죠. 대통령 부통령.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네. 미니스터 거기는 미니스터리가 아니라 세크리터리예요. 예, 우리나라 왜 세크리터리. 미니스터라고 부르느냐? 예. 그게 종리제에 여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세크리터리들,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세크리터리 오브 뭐 예. 내셔널 디펜스 뭐 운운해 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딱 모여 가지고 거기서 내각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그게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저는 저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이렇게 일했어요. 솔직히는 그 DJ 대통령은 저는 굉장히 존경하지만 나중에 돼서는 조금 몸이 힘이 드셔서 체력이 딱 깨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각에도 많이 기대긴 하셨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서 그런데도 저기 총리한테 이해찬 총리한테 책임 총리라고 맡겼음에도 너무너무 신나게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한 건데 네. 우리가 그 대통령제의 진수를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왜 책임 총리? 그건 뭐냐? 이재명 힘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해야 될 사회 개혁, 정치 개혁, 경제 개혁, 그 다음에 남북 평화, 그 다음에 뭐 북극 개척 몰라. 이것까지 세계 평화 뭐 이것까지도 지금 막 줄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부려먹읍시다. 아주 이러면 안 되나? 부려먹읍시다. 아니 저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이 참 좋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을 했는데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을 갖는 것뿐이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려먹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공복이라고 얘기하고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려먹으면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체제가 네. 하여간에 그 5년제 딸이 아니 하나는 홀수고 왜 하나는 짝수냐고. 음. 그잖아. 네. 저 국회의원은 4년이고 여기는 5년이니까 5년.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역학이 나오게 되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권력 체제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야 되고 그다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번에 아시겠지만 계엄에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헌재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마지막에 헌재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차기 대통령이 네.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잘 끌어서 해야 되는 네. 게 맞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했는데 네. 차기 대통령이 네. 5년짜리잖아요. 네. 말하자면 5년 단임제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이게 사이클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5년에 대통령을 뽑으면은 예. 2030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그때가 딱 2028년에 예. 국회 총선을 하고 난 2년 뒤입니다. 2년 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특히 4년제 중임제에서는 절대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뽑는 기간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총선하는 기간이 2년씩 걸러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어떤 때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대통령이 만약 잘한다면 예. 대통령이 그냥 너무 저기 한데 그러면 좀 저기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을 좀 더 뽑아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한동훈이나 이런 예. 사람이 뭐 3년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 것이. 아유 삐보. 자, 그리고 아, 정말. 네,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뭐 아니 개헌.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 우 의장님께 그런 거 아니에요. 우 의장님은 충심해서 그러신 건 알지만 지금 여러 가지가 타이밍상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번에 만약 개헌을 한다고 그러면은 개헌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각 당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왜 내란 세력하고 우리가 그렇죠. 머리를 맞대고 맞아요. 지금 완전히 헌법을 네. 파괴한 세력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냐고. 지금 반성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는데 예. 맞습니다. 아 저것들은 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요. 그러니까. 아니 재창당도 안 하고 예. 당도 탈당도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출당도 안 시키고 아유 난 좀 말도 안 돼. 예. 어쨌든 그래서 개헌 논의도 지금으로서는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도 해야 돼요. 그럼요. 개헌 논의를 무슨 봉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몇 달 한 뭐 몇 주 만에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소한 1년은 가지고 내년 예, 예.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제일 좋고 예. 그때가 안 되면 총선 때 해야 되는 거겠죠. 예, 네. 맞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윤석열 방을 안 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정말 네. 찌질하고 네. 뻔뻔하고 아유 제가 얘기할 수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에 최저기는 뭐냐면 초라해져 사람이. 초라하죠. 뻔뻔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 사람이 너무너무 초라해. 네. 그건 뭐냐면은 공인으로서의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명예로움이에요. 하여튼 모든 공인의 가장 저기는 뭐냐면은 예. 우리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우리가 다 원하는 거지만 명예심입니다. 그거는 봉사를 위한 거고 그다음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킴으로 해서 나오는 명예심인데 지금 명예가 예. 땅에 떨어지잖아. 예. 아니 왜냐하면은 누가 거기에 뭐 우리가 박근혜 때도 이틀 더 있게 해줬잖아요. 네, 56시간 만에 나갔지. 예. 근데 처음부터 저 박근혜는 몇 시간 있다가 얘기했어요. 약간 예.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저쪽에 난방도 좀 그렇죠. 뭐 선보고 고칠 보일라고 게 치고 있어서. 그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나가겠다. 여기는 말이 없어. 예. 아무 문제가 말이 없고 맨날 그러고 흘려. 7일 날 나갈지도 모른다. 내일 9일 날 나가요. 오늘은 또 11일 날 나가. 11일이면 금요일이에요. 나갈지도 모른다. 주말에 나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돈은 다 쓰고 있고 그렇죠, 그 세금을. 돈을 세금을 못 쓰게 하는 거는 한덕수가 막아야 되는데 한덕수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는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경호처에도 아무 언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겁니다. 나오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야. 아니 왜 아크로비스타 못 간다고? 경호 때문에? 아니 니네들 예. 6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거기 출퇴근했잖아. 근데 왜 못해? 취임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못 한다고? 아니 강아지 고양이 요새 호텔도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 가서 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거기 가서 맡기고 네.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삿짐 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림이나 요새 이삿짐을 요새 본인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얼마나 없죠. 됩니까? 본인은 몇 개 예, 중요한 예. 뭐 돈이나 통장이나 이건 통장도 없죠. 예. 뭐 기금속이나 이런 거 예. 좀 챙기고 나가고 몸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다 이삿짐 센터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경호처가 있는데 그런데 뭐 저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속셈이 딱 있는 거죠. 속셈이. 무슨 속셈입니까? 나 파면당했지만 아직은 대통령 집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인 척 할 수 있다. 척.
그렇게 하면서 예. 뭐 나경원이고 권성동이고 권영석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그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기 하는 게 있고 저는 두 번째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요일 날 예. 메시지를 냈잖아요 자기 예. 지지자들한테. 예, 그렇죠. 지금 솔직히 윤석열 김건희는 지금 멍할 거야. 얘네들 뭐하니? 왜 안 모이니? 왜 여기 관저 앞에 안 모이니? 일요일부터 아무도 안 모이잖아. 네, 안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도 안 모였어요. 예. 일요일 아무도 안 모여. 그러니까 뭐냐 와서 왜 얘네들은 폭동을 안 일으키니? 이것까지는 심하지만 왜 시위라도 안 하니? 어? 이거잖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했던 게 윤석열 파면되고 난 다음에 가장 걱정했던 게 혹시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사인조차도 없으니까 아니 그날도 예. 헌재 앞에도 30명 모였어. 그다음에 관저 앞에 모였대 한남동에. 예. 1시간인가 2시간이 있다가 싹 해서 흩어졌어. 예. 일요일 날 여의도에는 전환길, 그다음에 소년보, 세이브코리아 파는 자기네는 승복한다. 그리고 안 열었어. 맞아요. 정광훈이만 광화문에서 열었는데 뭐 16,000명이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막 기운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요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게 저쪽은요 권력이 떨어지면 예. 돈이 떨어지고 예. 왜냐 우리는 명예로 보지만 예. 명예와 가치로 보자면 저쪽에서는 딱 돈과 돈. 이권과 있고. 권력으로 딱 보거든요. 그거 떨어지고 이제 저기 봐봤자 예. 뭐 앞으로 떨어질 게 없잖아.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코인팔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훅 떨어지니까 안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이제는 뭐 아무리 뭐 돈을 풀어도 잘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 근데 그래서 점점 스스로 구차해지고 초라해지고 예. 빈약해지고 허약해지고 아이고 참 한심하지.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오지도 않고 관저 정치를 계속하면서 지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다.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다. 그리고 아마 지금 뭐 네. 또 김건희는 온 사방에 전화 걸어가지고 매달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자, 그리고 이제 대선 날짜도 정해졌고 대선 전국으로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뭐 경선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인자 보니까 어제 그 김두관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김문수 장관이죠 노동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출마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홍준표 후보도 곧 이 여의도 근처에 사무실 얻어서 아마 선거 사무실을 운영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그 뭐랄까요? 한동훈도 최근에 뭐 공보 라인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선거 사무소를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움직임은 결국 국민의힘도 빠르게 대선 전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뭐 3일장도 안 치르던데? 아 그런데 바로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뭐 지금 송관이 꾸렸는데 네. 황우여 딱 갖다 앉혀놨던데 앉혀놨죠. 송관 위원들까지 위원장으로. 다 해놨던데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했던 거예요.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네. 이미 다 자기는 탄핵 인용 나올 줄 알고 다 준비해놨던 거지 뭐. 그리고 뭐 저기 하니까 뭐 지금 뭐 오늘까지 제가 듣기는 14명인데 예. 앞으로 20명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던데 아휴 참 한심한 것들 뭐냐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라앉는 배에는 네. 쥐새끼들이 다 나옵니다. 도망가려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솔직히는 저쪽에 경선 룰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떨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 못 바꾼다 그러면은 솔직히 예비 경선에서 예. 누가 될까? 아무리 그래도 8명 이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본 경선에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룰 가지고는 예. 안철수는 떨어질 거고요. 떨어진다. 안철수는 뭐 내일인가 뭐 한다 그러는데 예. 이순신 장관 앞에서 아무리 해봤자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눈도장 찍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당권에 예. 근데 이거는 좀 재수 없대.
그 뭐요?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아, 나서요. 맞아요. 많이 나오죠. 아니 국민의힘은. 왜냐면 오세훈 뭐 네, 저기 홍준표 이철우, 뭐 이철우는 이장우. 이장우 네. 뭐 박형준도 나온다는 네, 얘기도 박형준. 있고 이철우도 경북도지사. 경북도지사고 예, 예. 뭐 아니 왜 이렇게 그거 다 뭐냐면은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인천시장도 얘기가 있어요. 이제 유정복도 유정복. 나온다는. 예, 예. 그럼 내년이 지방선거니까 예. 지방선거에 다시 한번 나오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웃겨. 하여튼간에 네. 그래서 지금 다 선거운동하고 당권운동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들 아마 예비경선에 많이 떨어지겠죠. 떨어진다. 재미없죠. 정말 재미없어. 하여튼간에 저는 맨날 요새 왜? 네. 아유. 아유. 자, 민주당은 압축 경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압축 경선? 뭐 요새 많이 하니까 예, 예, 예. 농축 경선, 압축 예, 경선.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의 전통은 예. 항상 좀 뭐 제 표현하면 늘어지는 경선이어서 왜냐하면 순회 경선이야. 네. 그러니까 막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이 됐을 때 예. 국힘 쪽은 순회 경선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원 큐로 다 했습니다. 오. 몇 번에 이제 순회는 했지요. 순회는 하고 예. 나서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뽑는 거 자체는 한 큐로 했거든요. 한 번에.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왜요? 그래야지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야 장난하기 쉬우니까.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장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우리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의 전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기고 예. 바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전남에서 일으키고 이거를 서울로 불고 다시 제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의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8주에 8주에서 12주에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8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러니까 되죠. 이번에 8주 동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기껏해 한 3주 정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5월 초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두 번에 그러니까 압축 경선이라는 게 예비 경선과 그 본경선은 대부분 다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예비 경선도 뭐 많이 안 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쪽하고 달리 예. 굉장히 선정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본 선거를 한 예. 번에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선거는 하여튼 지역 순회보다는 예. 지역 순회도 물론 나긴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기는 예.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이 김두관은 일단 했고, 출마했고 선언했고요. 저는 선언했고, 김부겸. 김부겸은 선언을 네, 아니, 할까 아니, 말까 김경수. 그다음에 김경수는 할 거고 그다음에 김동연 김동연. 뭐 4킴이라며. 저도 나가서 5킴 할까? 아니 웃기고 앉아.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열심히 선거하겠다는 사람한테 웃기다고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저는 박용진 전 의원은 뭐 처음부터 안 나올 거라고 딱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뭐 그 네 사람 저기가 해가지고 저는 경선은 꼭 해야 된다는 주의니까 항상 그 과정에서 후보도 단단해지고 예. 훨씬 더 커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잘 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저께 매불쇼에 나가가지고서는 메가톤급으로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예. 이게 얘기 나온 게 한 달 반쯤 전일 거예요. 아마 네. 당시에는 3월 중순 초중순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2월 중순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저는 크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잘 안 될 거고. 예.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봤자 예. 왜냐하면 딱 2달 안에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예. 우리 지금 3, 4주 시간이 안에 없어요. 경선을 예, 예. 끌어야 될 판인데 그게 되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현행법상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열린민주당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네. 열린민주당에서는 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송관이가 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그러긴 하지만 나는 그게 최종적으로는 법에 안 될 거다. 그다음에 아마 실무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뭐냐면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건 완전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예. 모든 국민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힘이 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새는 엄청나게 오염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저쪽에 뭐 신전이 쪽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그러니까 이른바 역선택 역선택. 또는 오염된 선택을 예. 방지할 수 있는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거는 네. 어떤 거냐 하면은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거는 예. 사실은 저기 대선 때 시간이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마다 대선 저기 그 주에서 네. 동시에 여와 야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시에 해서 서로 간의 역선택을 방지하게 해주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항상 누구한테 저기가 좋으냐 자기가 이미 지지세가 별로 없는 사람 아. 그런가 하면은 대중적인 인기는 예. 조금 가질 수 있는 사람 음. 그다음에 이거를 돌파구로 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딱 보세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비명계, 비명계. 그다음에 뭐 조국당, 예. 그다음에 지금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하는 뭐 진보당이라 이런 데는 또 미지근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뭐 실제적으로 무슨 웃기는 이것도 근데 제가 왜 웃긴다 미쳤다고 그러는 것보다 웃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한다는 얘기가 네. 여기에 우리는 많이들 얘기하는 게 단일화는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각기 당에서 뽑아서 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단일화를 하자. 예.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한다는 얘기가 모든 후보가 다 여기에 들어오자.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최소한 5명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그 12명이 다 나오겠대. 어쩌자는 것이야. 이거 뭐 하게 합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전에는 예. 그냥 뭐 어차피 쓰러질 얘기니까 뭐 내가 여기다가 또 뭐 많이 얘기를 얹으면서 괜히 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는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한 게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럴 때 세게 얘기하면은 미움을 받는 사람은 항상 생겨요. 근데 네.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요일 날 무지무지 정말 하나는 바보 같고 하나는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보 같은 저 개헌 제안과 예. 여기 오픈 프라이머까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니까 정말 내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이 난국이 어떤 건지를 모르나? 도대체 지금 이게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거 어떤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네. 제가 어저께는 좀 이제 세게 제가 나가서 얘기한 그리고 제가 세게 얘기할 제가 나름대로는 약간의 글쎄 왜 남의 당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냐 이런 비평 들었지만 여러분들 아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예. 제가 조국 혁신당 처음에 나올 때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때 뭐 MBC에 시선 집중이 아니고 그 뉴스 하이킹이나 이런데 일부러 막 2시간씩 비 오는 날 걸려서 나가서 하는 게 이게 절대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조국당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윤석열 심판을 앞당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는 건 정말 중요하다. 제가 굉장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김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신장식 위원 처음에 네. 1호인가 2호인가로 들어왔을 때 네. 제가 신장식 위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는 거다. 거기에 또 1호 음. 그 누구죠? 이혜민. 여성 이혜민 의원 예. 나올 때 또 뭐 막 모시고 다니고 뭐 하고 예. 뭐 추천도 해드리고 뭐 저기 하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조국 혁신은 잘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민 비조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너 김진애 너 가서 또 뭐 열린민주당처럼 가서 하려는 거 아니냐 바보 같은 예. 그런 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거 아니고 지민 비조 하십시오라고 이제 정확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이 하객진으로 예.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이후에 뭐 제가 쓴소리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조그만 당을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그만 당에서 이 지역에서 큰 당하고 이렇게 견주게 되면은 상처가 어디 남느냐 하면은 이래요. 지지자들 사이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은 이 진영의 힘을 깎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깐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열 작전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던 판에 지금 이제 저는 한 달 반 동안 설마 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지난 4주가 저한테 너무 제 인생에서 제일 악몽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3월 8일 날, 3월 7일 날 예. 직위원 판결 예. 그다음 날 속방되면서부터 예. 제 인생에 4주가 지금 보잖아요. 완전히 하얘.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없어. 물론 맨날 뭐 하고 다녔죠. 근데 정말 왜냐하면 그리고 악몽 이게 뭐냐면 어떤 악몽이냐면은 저 기득권 카르텔의 이 마수가 너무나 곳곳에 저기가 돼. 그리고 쟤네들은 정말 죽일 듯이 이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이 지연되면서 제가 가졌던 이 위기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항상 이게 20년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에 너무너무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저는 그 위기 의식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국민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우원식 의장님이나 저기 조국혁신당이 그날 보인 태도가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그래서 조금 화가 나서 제가 좀 세게 얘기했죠. 이건 뭐냐 어저께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예. 아니 조국혁신당의 창당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 길다. 윤석열 정권 종식. 그렇죠. 이거 했으면 예. 이제 꼭 존재 이유가 있냐 이런 거를 의심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그냥 뭐 다른 거를 저거 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게 좀 저거 한 거야. 그 메가톤급으로 했더니 뭐 난리가 났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하나를 제기했던 문제가 더 커요. 뭡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예.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왜냐하면 제가 예. 그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그렇게 못마땅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도 네. 당연히 김선민 권한대행께서 나와서 몇 의원들하고 얘기했지만 그게 당의 지도부의 일부 사람들이 그 안 만들어 가지고 했던 거를 그 다 내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왜냐하면 예전에 열린민주당에서도요. 우리는 민주당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우리가 열린민주당에서 왜 후보를 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우리가 후보 내는 건 두 가지가 저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그때가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떠나셔서 생긴 문제가 이거는 민주당의 이른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무슨 결격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무슨 이거를 하여튼 근원적으로 문제를 만든 책임이 있는 정당에서는 나오지 않는 게 맞지 않냐.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우리 시스터 정당이 있고 또 김진애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후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뭐 하여튼 그런 거 하고 근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당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근데 다들 얘기가 그때도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하지만 한 60~70%가 후보 내라. 그다음에 단일화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후보하고 그다음에 단일화에 당원의 저기에 따라서 저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요. 큰 당도 그렇고 작은 당도 그렇고 당원 주권주의에 관련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열린민주당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었고 다 좋았죠. 다 뭐 좋고 나쁜 일이 다 있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여튼 원칙은 다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게 지켜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길이 유일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혁신당에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냥 이거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열린민주당은 하나하나 물어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원들이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면 나중에 저보고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분열시킨다 무슨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저기 하는 게 당원들이 굉장히 석연찮아 하시면서 이탈 세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탈 세력들이 생기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정치에 실망하면서 예. 덜 선거운동도 덜 하고 잘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하여튼간에 이렇게 같은 편끼리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이 껴안고 같이 가자는 주의고 다 잘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조국 혁신당은요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도 뭐 담양에도 내고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고 그랬지만 나름대로는 노선 설정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게 예. 그 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한이라는 권리와 책임. 그다음 자기의 분수를 키우면서도 분수를 지키는 이런 거. 네.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예. 그래서 좀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조국 혁신당이 잘해야. 네. 그리고 거기 저기들이 잘해야. 나도 처음에 조국 혁신당을 좀 밀어줬던 그 좀 저기도 생기지. 내 주변에서는 왜 그 봐. 그러니까 괜히 왜 불씨를 처음부터 키웠어. 뭐 이러면서 하는데 네. 글쎄요. 그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요. 예.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네. 조심했다. 그다음에 지금은 하여튼 현행법에 맞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뭐 쭉 정리. 내가 좀 덜 미움받으려고. 덜 알겠습니다. 제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막 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아유 정말 그냥 네. 여기저기 들어와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어쨌든.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 시원해야 돼요. 어쨌든 뭐 다 시원하게. 떠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 명확하게 네. 드립니다. 그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60일 안에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잘 준비해서 역선택도 반지하고 이런 조항들이 없으면 오픈 프라이머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60일 안에 컴팩트하게 대선이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 전국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그래서 뭐 제안한 건 할 수 있지만 이걸 민주당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아까 그랬잖아요. 예. 민주당이 막 야단을 치면서 왜 일요일 날 예. 세게 나와서 세게 그 저기를 안 하느냐. 왜 그럴 때 조국 혁신당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확실히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예. 정말 앞에 쇄빙선을 잘 못해요. 음. 근데 그럴 때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그냥 일요일 날 나와서 얘기하는 건 지금 긴장을 놓칠 때가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법사위에서는 뭘 해야 되고 본회의에서는 뭘 해야 되고 입법은 뭘 해야 되고 검찰에 지금 압력을 넣는 건 뭘 해야 되고 예. 한덕수는 이렇게 압력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좀 그런 걸 좀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또 오픈 프라이머리 나오니까 예. 그냥 네, 알겠습니다. 기분이 싹 풀렸어.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한덕수는 탄핵이 답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렵고 예비 경선은 컴팩트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윤석열은 빨리 방 빼고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말씀의 정리였습니다. 개헌 위원 차기 그거는 정부로 나중에 미루고. 하고 대통령 선거가 먼저 지금 국민 개헌 논의로 논의할 하고. 때가 아니에요. 그 좀 시간을 잘 좀 이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이장님 네. 잘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김진애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최보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